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악화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 연속 적자를 낸 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63조 7,45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고 순이익은 1조 5,746억 원으로 86.1%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 4조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정 집계됐습니다. DS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에 그쳤는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해 실적이 줄었고 D램 역시 서버 등 고객사 재고가 높아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MX 사업에서 갤럭시 S23 판매 효과로 반도체 부문의 적자를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시설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조 7천억 원으로 이 중 82%에 달하는 9조 8천억 원이 반도체 부문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의 감산 행렬에 동참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메모리 가격 하락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불황 터널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데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도 불확실해 공급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업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불황 장기화로 올해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뒤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3조 4,0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조 7,012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낸 데 이어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하강 국면 상황이 1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수요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져 전분기 대비 매출이 줄고 영업 손실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비중이 90%를 넘어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다만 2분기부터 감산에 따라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내일 1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선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을 맡은 DS 사업부의 영업 손실이 4조 원대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메모리 부문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의 규모가 24조 9,044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한국이 차지하는 수출 규모는 6,83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2.74%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2020년 2.9%를 기록했던 점유율이 재작년과 작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전 세계 시장에서도 2.61% 정도 점유율을 보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만 하락해도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해서라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 반도체 판매도 주춤했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장사가 안 됐다는 소리겠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재고는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2018년까지만 해도 2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반도체의 비중은 1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좀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기도 했고, 좀 주력 상품인 D램도 좀 가격이 올랐어요. 이러면 수출이 좀 나아질까요? 기대감이 살아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예. 우선 코로나 이후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중국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 진작에만 초점을 맞추는 상황 탓에 국내 수출품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여기다 경쟁사들의 도전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인 인텔이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과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의 도전을 받게 된 셈인데요. 시장에서는 인텔과 ARM의 합작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네, 한국의 무역 구조를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중간재 부품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예. 약 7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자국산 생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그만큼 한국산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예. 또 기술의 고급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주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팀 박진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